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영어 관련된 질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런 형식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언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을까요? 와 같은 질문이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아주 쉬운 원서를 읽으면서 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언제 오디오북도 같이 들어주면서 이 원서 읽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읽은 내용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가지고 활용해서 영작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건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영어를 공부할 때는요, 굳이 우리가 단계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었고요. 영어를 공부하는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더 영어 공부를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실 때가 많아요.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단어부터 3,000단어, 5,000단어 외워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원서를 읽기 전에는 무조건 문법부터 다 마스터하고 와야 돼 와 같은, 뭔가 이걸 끝내야지만 다음 걸 할 수 있어 와 같은 식으로 영어 공부에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언어란 것을 그렇게 단계적으로만 공부하려고 하면요, 이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공부해 준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언어를 공부하는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 건데요. 자, 간단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기도 한데, 원서를 읽다 보면 어떤 그런 재밌는 표현이 보이게 됩니다. 그쵸? 그게 문장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독립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오면요, 곧장 그 자리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간단히 예를 들어 보자면, 자, 이 표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Would you like? 하고서는 명사 딱 넣어주면은 요거 좀 줄까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해서 Would you like some water? 이렇게 말하면 너 물 좀 마실래? 물 좀 줄까? 이런 뜻이 되잖아요. 자, 이런 표현을 원서를 통해서, 아니면 뭐 미드나 뭐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접하게 되면, 그리고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을 때 내가 이제 앞으로 쓸만한 표현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해서 이 표현 무슨 뜻인지 내가 배웠고 앞으로 내가 언젠가 영어로 말을 할 때 쓸 것 같아 싶으면요, 그 자리에서 곧장 그걸 가지고 예문들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직접요. 해서 Would you like some juice? 무슨 뜻이 됩니까? 주스 좀 줄까? 뭐 이런 뜻이 되고요. Would you like some books? 그러면 어떻게 너 심심한데 책 좀 가져다 줄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자마자 이해가 됐어 싶으면 그 자리에서 활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사실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날 읽을 내용 읽고 책 덮은 다음에 곧장 그렇게 한번 연습해보는, 그리고 그런 패턴들을 어디에다가 또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요렇게 공부하면, 자, 읽기와 동시에 어떤 영작까지도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내가 읽은 내용을 통해서 그 문장, 그 표현이 어떤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내가 나중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의도를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읽자마자 배우자마자 그것을 활용해보는 이런 공부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요, 자, 원서를 읽을 때는 원서만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영작은 영작 연습할 때 그때 가서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아예 말이 안 되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영작을 해야지 라고 내가 딱 마음을 먹었을 때 많은 분들이 겪는 그 답답함이 뭐냐면요, 그래서 뭘 영작해야 되나? 무슨 영어 문장을 내가 만들어 봐야 되나? 말하자면 그 만들 만한 영어 문장들의 재료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을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상황과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곧장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해서 영작을 하게 되면 이 표현이 어떤 맥락 속에서 사용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제대로 내가 이 표현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오늘은 읽다가 요 표현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공부해 볼까? 그냥 내가 읽으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표현들 골라서
말하자면 연습할 만한 거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서 그냥 영작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나 뭘 연습해야 돼? 이 막막함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막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뭐 영작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재를 또 삽니다. 그리고 그런 교재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서도 그 교재들을 가지고 그냥 내가 표현을 단편적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 원서를 읽으면서 이게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쓰이는구나와 같은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 표현을 약간 오해해서 이해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중에 이 표현을 썼는데 원어민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까지 우리가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표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듣기라든지 뭐 말하기라든지 모든 것에 관련해서 이렇듯 한 번에 여러 가지들을 엮어서 공부해주면 좋다는 거죠. 읽기를 할 때 읽기만 하고 듣기를 할 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읽은 내용, 그쵸? 머릿속에서 이 내용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오디오북으로 들어봐 주면서 듣기까지 공부를 같이 해주면 조금 더 어떤 그 적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외우게 되는 거고 표현들을 접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곧장 활용해서 써보면서 또 모르는 문장 구조 나오면 이건 뭘까 문법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읽은 내용 관련해서 듣기까지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의 재료, 하나의 자료를 여러 각도에서 한꺼번에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자, 첫 번째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영어 공부의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영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영어를 한꺼번에 공부를 해주셔야 내가 여기서 공부한 문법이 영작을 할 때 저렇게 사용이 되고, 내가 지금 영작하고 있는 이 문장 속에서 내가 아까 읽었던 단어를 활용하고 내가 오디오북을 통해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들었었지, 그럼 그 발음 연습까지 같이 하면서 뭔가 스피킹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더 탄탄하게 유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요, 영어 공부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최대한 많은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그게 원서가 됐든 뭐 미드가 됐든 영화가 됐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재료를 활용해서 공부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니까, 자, 꼭 이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이 있으면 해보시고요.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언제나 다른 방법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단어 3000개는 알아야 뭐 해볼 텐데, 내가 문법을 정말 제대로, 예를 들자면 보통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문법책 한 3권 정도는 내가 완전히 떼야 그때 가서 뭐 내가 영작이 가능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영작하면서 문법 배우는 거고, 문법 배우면서 단어 공부하는 거고, 단어 공부하면서 리스닝 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연결돼서 공부할 때 가장 학습 효과가 좋다는 거, 자,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